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국의 슬픔.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맨날 강대국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청취자들 호응이 뜨겁습니다. 자, 중국이 지난번에 14억 인구 무너질까봐 걱정된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아이 3명까지 낳게 하자. 이런 결정을 허용했네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어제 전격적으로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예, 그래서 어제 보도 내용을 좀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인구 센서스 결과 발표되기 전에 그 논란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자녀 정책을 그럼 그대로 인구가 시작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건가요? 그때 좀 아니라고 다시 말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단 센서스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제 통계가 하지만 나왔는데 3명까지 된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좀 마사지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통계 전문가들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2016년에 신생아 수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신생아가 1786만 명, 2019년에는 근데 1465만 명. 작년에 이게 1200만 명대로 엄청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 명대. 예, 급격하게 이 신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인구 센서스 문제도 있었고 아하. 중국 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바로 전격적으로 세자녀 정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요 상황을 이렇게 이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 이게 어떤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처럼 젊은 부부들이 좀 여러 가지 그 힘든데. 교육 비용, 주거 비용 이런 게 많이 드니까 그쵸.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뭐 때가 늦은 거 아닌가 네. 느낌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 교수님이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주제가 가상화폐예요. 네. 중국에서 앞으로 가상화폐 뭐 거래하면은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요? 예, 이거 요즘 너무 핫한 주제라서 예, 저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요. 지난 5월 18일 날 중국 금융당국이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죠. 네. 예, 보다 정확히는 인터넷 금융협회, 은행업협회, 결제업무협회 이 세 협회가 예, 앞으로는 이제 금융기업하고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떤 가상화폐 관련 활동도 해서는 안 되고 예. 이를 어길 시에는 공안,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행정당국이죠. 예. 공안 조사와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가상화폐 뭐 거래는 물론이고 채굴 또 개인들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거래 전부 다 안 되는 겁니까? 네, 물론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요. 네. 근데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2017년에 이미 가상화폐 공개 금지, 가상화폐 네. 거래소 폐쇄했었고요. 2018년에는 이제 뭐 채굴업체들도 단속하고 개인 거래도 금지시켰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몽고에서 이제 처벌까지 간 게 좀 특징이고요. 내몽고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가상화폐 채굴장, 예. 광산을 이제 그 신고를 받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처벌할 예, 수 신고센터. 있게. 예. 예, 아이고 뭐 대단하네요. 근데 뭐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게 차이나 스타일인가 봐요. 참 화끈하다. 네, 중국이 좀 그렇습니다. 그 효과 예. 즉각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5월 한 달 동안 35% 폭락. 네. 야, 이렇게 그 충격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 네. 이거 좀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 그만치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코인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데이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신이나 그래요?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 채굴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한정하자면 비트코인 채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이상이랍니다. 아니 전 세계 채굴량의 65%요? 예, 2위가 미국인데 어마어마해요. 7%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채굴장은 다 중국에 있는 거죠. 예. 다 중국에 있는데 이걸 갑자기 금지시켜 놨으니 그만큼 전 세계 그 충격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야, 이거 참 이런 정도인지 몰랐는데. 자, 가상화폐 이거 채굴하려면은 수많은 컴퓨터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력 그 소비량도 엄청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광산이 아주 대규모로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 내 지역마다 이 채굴장, 광산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암호화폐 채굴장이 주로 그동안 이제 저 내륙 지역, 그러니까 예. 신장 위구르라든가 내몽고 쪽에 많이 있었다는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르포 기사들을 봤는데요. 어허. 예, 그 이제 채굴장이라고 진짜 예. 광산처럼 그 생겼더라고요. 사진 봤는데 예. 그 무슨 미래 영화의 예. 그 우주 쓰레기장 같은 느낌의 예. 너무 초현실적이던데요. 실제 예. 그 채굴장에 잔뜩 그 컴퓨터들이 이렇게 예.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광부들이라고 하죠. 예. 진짜 광산같이 꾸며놨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자들이 이제 본인들 광부라고 부릅니다. 예. 중국에서. 그런데 왜 내륙 지역에서 주로 이런 게 발전할까요? 예, 이게 재밌는 거는 중국의 좀 지역별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이 지역들이 일단은 좀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해가지고 네. 채굴에서 발생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그 열기가 많지 뜨겁죠. 않습니까? 예. 네. 습기가 많으면 고장이 많이 나는데 아. 그게 적다는 것도 있고, 야, 기후적 원인이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전기값입니다. 전기값이. 예, 중국이 이제 지역별로 성별로 전기요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중국은 뭐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최저임금도 다르고 뭐 예. 세금도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허. 전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몽고나 이런 내륙 지역은 전력 생산은 많이 하는데 소비는 적고 예. 이 저희가 이제 광동성이라든가 저 절강성이라든가 이런 예. 굉장히 공업 단지는 전력 생산은 적은데 그 수요는 아주 많은 대도시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차이가 전력이 좀 나게 되고요. 예. 또 게다가 그 내륙에는 좀 인적이 드물지 않습니까? 숨어있기가 예, 좀. 그래서 수력 발전소를 따라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어허. 비밀스럽게 좀 지어 놓으면 예. 지방의 이제 지역 관료들한테 좀 뇌물 좀 이렇게 찔러 놓고요. 어허. 그러면 이제 뭐 그 가상화폐 채굴장에 이제 이런 걸리지도 않고 예, 지방하고는 뇌물 제공하고 그래서 관리 감독도 피하고 예. 싼 값의 전기료도 이용하고 예. 약간 좀 일석삼조의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네. 저기 실제 광산도 자연 환경에 따라 조성이 되는데 네. 암호화폐도 그러네요. 광산 조성이 자연 환경 따라가요. 네, 네. 네. 그런데 예. 그렇게 꼭꼭 숨겨놓은 광산들이 이렇게 뭐 단속한다고 해서 다 단속이 되겠어요? 저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 당국이 얼마나 행정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국이 밝힌 목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단속에 들어가는 음흠. 하나는 금융 리스크 관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금융 리스크. 예, 특히 가상화폐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투기나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수입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돈 세탁이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안정이나 금융 리스크, 또 엄청난 유동성들이 막 글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도 보고 뭐 그렇죠. 이득도 보고 불로소득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강 차원의 어떤 단속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좀 흥미로운 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중국에서 네. 2024년이면 297테라와트시라고요. 이산화탄소를 1억 3천만 톤 배출한다는 예상인데요. 아이고야. 이게 2017년에 중국이 전체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하나로 예. 비트코인 이탈리아의 채굴. 전기량을 넘어서는 네네네. 전기세다. 또 중국 채굴만 그렇습니다. 예, 중국만. 예. 어. 그래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2017년에 이미 미국 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고요. 예. 중국이 전 세계 배출의 30%, 미국이 15%입니다. 네. 물론 인구에 그쵸. 따라서 예, n분의 1 하면 1인당으로 하면 미국이 제일 예, 아직도 미국이 많죠. 제일 예. 뭐 두 2배 이상 나라가 됩니다. 예. 문제입니다. 예. 두 나라가 문제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중국도 이제 에너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많은 에너지가 가는 것도 문제고, 네.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리스크 관리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번에 목적이라고 얘기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단속하는 이면에는 중국이 꿈꾸는 다른 금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위안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좀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왜 다릅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실제 현재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투기의 대상이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렇죠. 예,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예. 디지털 위안화는 그냥 전자결제용 화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로 자기 계좌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예. 이렇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이제 부정부패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네. 주석도 제일 신경 썼던 게 반부정부패 이런 움직임이었고요. 네. 사정기관들을 강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요 디지털 화폐 사용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제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이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 현금의 흐름들을 제대로 이제 국가가 완전히 볼 수 있는. 다 추적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중국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정부패 단속이나 이제 현금 흐름을 빅데이터로 이제 국가가 완전히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이제 재정 정책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예. 지방으로 가면서 이게 좀 형해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바로 이 인민들 직접 저 아래 14억 인민들한테 이게 가지 않는데 이런 식의 디지털 위안화는 예.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계좌 안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우리도 이번에 뭐 저기 재난 그 관련해서 지원금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경기 진작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부정부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용에 좀 이게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은가 지금으로서. 결국은 또 다른 생각이 통제 대책의 일환?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평가하기가 힘드네요. 네. 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 시장 충격을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일론 머스크 한 명의 그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따라 시장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게요. 그 가상화폐 장이 이 사람의 그 한마디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 지난 5월 달 내내 그 머스크가 트윗으로 뭐 이런저런 가상화폐에 관련된 멘트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인생을 건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근데 예. 분노의 댓글들이 막 빗발쳤습니다. 요즘 그래서 안티 일론 머스크 네.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너무 책임감 없는 태도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시장을 혼란시키면 안 될 건데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건 또 새로운 뉴스 같아요. 미국 뉴욕에서 애국 백만장자 시위. 아, 네네. 예, 뭐 이런 게 열렸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 얼굴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 애국적인 백만장자들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네. 2010년에 그 부시 정부에서 감세 정책 했을 때 발족된 시민단체인데요. 실제로 백만장자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명실상부 백만장자들의 모임인데 우리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시 정부가 감세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네. 같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예. 뭐 디즈니 설립자의 손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회원들이고요. 예. 굉장히 진보적인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난 17일이 그 이제 세금 신고 마치는 우리로 치면 종합소득세 네. 신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납세 마감의 날이었는데 이날 그 베이조스 집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머스크 얼굴도 있고 베이조스 얼굴도 있는데 거기다가 잡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부자한테 세금을 매겨라. 아하. 그러면 베이조스하고 머스크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그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인세 인하 받을 때 그러니까 부시 정부 그 전에 레이건부터 해서 레이건, 부시, 트럼프까지 해서 세금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감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만들어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백분 활용해서 거의 법인세를 제로로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네. 뭐 심지어 더 돌려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금 환급. 예, 환급을 여러 요리조리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세금은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전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있고 뭐 음흠. 그 자기들이 번 부로 충분히 자신들의 멋진 삶을 이어가면서 뭐 예. 이번에도 뭐 5,500억 원짜리 요트를 뭐 만들고 있다는 등 제프 그게 베이조스는 5천억 원짜리 요트요? 그렇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다이아를 박는지. 아, 역시 이 제국은 통이 커요. 네. 통이. 자, 그러면 이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탈세하고 뭐 상위 대기업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법인세 별로 안 내나요? 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각지에다가 뭐 자회사니 지사니 무슨 합병 회사니 뭐 공장이니 기타 등등을 막 분산시켜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국가별로 세법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조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세를 줄이고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아예 또 세금이 없는 이른바 이제 조세 회피처라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카리브해도 있고 뭐 하는데 케이먼 군도. 네, 대표적인. 그런 데에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 그 회사와 자회사의 이제 내부 거래를 복잡하게 예. 뭐 그걸 역외탈세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회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실 거예요. 아마존에 결제하면은 룩셈부르크로 뜨고 예. 결제 장소가 애플에서 뭔가 구입을 하시면은 그 아일랜드 막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 근데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네. 데서 세금을 절세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예. 거기다 본사를 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이 뭐, 네. 예, 아마존, 넷플릭스 또 나오는데 IBM 이런 어. 기업들이 세금을 거의 하나도 내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 55개 기업이나 법인세가 제로였습니다. 야, 충격이네요. 예, 야, 그러니까 너무하죠. 뭐, 네, 네.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보니까 페덱스, 나이키 이런 기업들도 3년간 3년간 법인세를 안 냈어요. 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 돈 많이 버는 건 둘째치고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돈을 안 줘서 뭐 그냥 저절로 버는 건데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프 베이조스 지난해 101억 5천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내놨다. 그래서 미국 기부자 1위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단에 2억 달러 기부했다. 이렇게 기부 뉴스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매년 또 누가 기부왕이 됐다. 뭐 이번에는 제프 베이조스가 기부왕 자리를 되찾았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매번 내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베이조스 자산의 한 0.05%뭐 이렇다고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자산의 비율을 따지면 제가 작년에 기부한 거 따져봤어요. 예. 저 5% 했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 있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0.05% 너무 적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제가 한 거보다 억수로 많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세금 공제를 안 해줘도 저렇게 기부를 할까.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이 사람들이 기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내 언론에서 받아 적는 게 네. 외국의 부자들 이렇게 기부했어. 너무 품격 있는 부자들 아니야? 한국 아닙니다. 부자들 닮아야 돼. 이렇게 받았어요. 아, 여기 대해서는 이제 벌써 몇 해 전에 그 영국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네, 콜빈이 제레미 콜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고 그냥 세금을 내라. 기부는 됐고 네, 세금을 내세요. 제대로 세금 내세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